바다의 도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수세기 전에 사라졌고 최근에야 재발견된 아틀란티스 같은 걸 상상하나요? 사실 저는 항공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항공모함이야말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완전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8번 항공모함은 선박 공군 기지이자 작은 도시입니다. 항공모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항공기 운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에는 4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전 세계로 항공기를 수송하고 비행기를 이착륙시키고 군사작전을 위한 이동지휘센터 역할을 하며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을 수용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거대한 선박 위에 있는 공군기지 및 주변 도시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윗부분에는 당연히 활주로가 달린 비행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갑판은 비행기가 짧은 거리에서 공중으로 이륙할 수 있게 충분한 속도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4개의 비행기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비행갑판 아래에는 현재 사용 중이 아닌 항공기의 경납고 갑판이 있는데 이것은 최대 100개의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록에 항공기 창고도 추가할 수 있겠네요. 항공기를 비행갑판까지 끌어올리는 대형 엘리베이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행갑판 위에는 장교들이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관제실이 있고 승무원들이 머무는 방,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발전소, 그리고 선박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추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음식과 신선한 물을 제공하는 생활 지원 시스템과 하수시설, 심지어 라디오와 TV 방송국까지 선박 위에 존재합니다. 원자로는 펜의 날개를 계속 회전시키는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선박의 터빈은 배 위에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휴, 이 모든 것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큰 선박 위에 있어요. 7번, 항공모함은 거대합니다. 분명히 이런 모든 일을 처리하려면 항공모함은 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짐작조차 하실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항공모함은 최대 5,500평에 달하며 길이는 300m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를 위에 거뜬히 놓을 수 있는 크기죠. 이 거대한 선박은 시속 64km의 놀라운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몇 주 안에 세계 어느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핵 추진 엔진과 프로펠러 덕분에 가능한 거죠. 또한 추진 시스템의 무게는 30톤까지 나가고 길이가 6m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약 50년 동안 작동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6번, 항공모함은 독립적 영토입니다. 국제항법 자유법 덕분에 항공모함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독립된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항공모함이 한 나라의 군사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지상기지를 아무 곳에나 세울 수는 없지만 항공모함은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옮길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항공기는 본거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정기적으로 물자를 비축하는 한 이 일은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5번, 항공모함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합니다. 항공모함이 바다 위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지 그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에는 합법적인 인구가 있는데 5천에서 6천 명의 사람들이 주거하고 근무합니다. 그들은 위아래로 쌓여있는 7개의 갑판에 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메인 갑판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주거 갑판의 여건은 사치스러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숙소는 매우 비좁고 60명이 자는 선반이라고 불리는 침상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무원에게는 옷과 개인 소지품을 위한 사물함이 제공됩니다. 각 숙소에는 하나의 욕실과 TV를 위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장교들의 주거 환경은 약간 나은 편이지만 공간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승무원들은 하루에 총 18,0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는 메스홀 중 한 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세탁실, 보건소, 작은 체육관, 이발소, 몇몇 상점, 그리고 승무원들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위성 전화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공모함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햇빛과 신선한 바닷바람을 즐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비행 갑판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머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주로 비행 갑판 아래에 머무릅니다. 4번. 항공모함에는 수많은 종류의 직책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일자리의 절반은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유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조종사, 항공관제사, 기계공 같은 사람들이죠. 나머지 절반은 선박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식사부터 원자로까지 모든 것을 돌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승무원은 유니폼을 보면 알 수 있는 색깔로 분류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지위와 직급에 따라 항공모함 비행단은 노란색, 녹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갈색, 그리고 검은색 중 한 가지 색상을 착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발사대와 급제동 장비 담당 장교들은 노란색 옷을 입고 그 부하 승무원들은 녹색을 입습니다. 비행기 발사대와 급제동 장비 관련 업무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직책으로 여겨집니다. 보라색 유니폼은 연료 취급 담당자만을 위한 것으로 하루 종일 폭발성 액체와 뜨거운 엔진을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또한 매우 위험한 직책입니다. 검은색 유니폼은 최종 감독관만을 위한 것으로 이 직책도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 만약 항공모함을 방문하시게 되면 주변에 무지개 색깔의 다양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3번. 항공모함은 공항보다 더 바쁩니다. 그래요. 대형 항공모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항처럼 이륙하고 착륙하는 다양한 항공기로 매우 붐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해군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은 30초마다 최대 속도로 비행기를 발사하는데 이것은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이렇게 자주 비행기가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것을 돕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하며 시끄러운 직업 중 하나입니다. 잘못 움직이기라도 하면 바다로 휩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활주로에서 이착륙하기 위해 얼마나 숙련된 조정사가 되어야 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비행 갑판이 거대해 보이지만 활주로 자체 길이는 약 150m에 불과합니다.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육지 공항 활주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조정사가 경험이 부족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항공모함 뒤쪽에 부딪히거나 항공기가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타깃 와이어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2번. 항공모함은 수년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항공모함은 원자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료를 재급유할 필요가 없고 한 번에 20년에서 25년 동안 계속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비록 항공모함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추가의 식량과 항공기 자체를 위한 제트 연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자를 싣기 위해 몇 주마다 한 번씩 항구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물품들이 바다 위 항공모함으로 수송되도록 합니다. 공급선은 연료, 탄약, 음식, 우편물을 수거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이동합니다. 일단 항공모함으로 돌아오면 바로 옆에서 항해해야 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원들은 서로 줄을 쏘아 공급선을 항공모함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헬리콥터가 선박 간의 보급품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1번. 미국 항공모함으로 우편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잠수함에 살면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생일 카드를 보낼 수는 없지만 왜 그런지 이유는 분명하죠. 항공모함으로는 우편물을 보낼 수 있어요. 네, 이 거대한 선박들은 실제 우편 주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USS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에서 복무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내고 싶다면 일반 우표를 붙이고 USS 제럴드 R 포드 CVN 78을 봉투에 주소로 적고 우편 번호를 적으면 우편 번호는 온라인상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배달될 겁니다. 더 멋진 것은 승무원들이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주문할 수도 있고 이 소포들은 보통 10일 이내에 배달된다는 점이죠.
항공모함을 방문하고 싶나요? 아니면 항공모함에서 살면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해서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